이렇게 전화 걸어서 대통령한테 찬양을 하고 이게 사실 제정신이에요, 이게? 이렇게 전화 걸어서 대통령한테 찬양을 하고 이게 사실 제정신이에요, 이게? 아니,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기문 씨가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 됐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서.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일본의 찬성. 네, 그때가 아시아 TO 때예요. 네. 아시아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는 차례였다고요. 근데 일본이 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을 못하게 해요? 역사 문제 때문이에요. 네. 자기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예. 반성하지 않고 계속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너무 나빠서 예. 일본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키겠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에다가 또 유엔 상임이사국 그러니까요. 그거 들어가는 것도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자기 역사적 그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덕분에 물론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표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유엔 사무총장 됐는데 자기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으로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 네. 때문에 네. 한국 사람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걸 이렇게 전화 걸어서 대통령한테 찬양을 하고 이게 사실 제정신이에요, 이게? 글쎄 제정신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받네. 네. 재밌는 반응이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논평이에요. 노 대표님 이거 보셨죠? 네. 뭐라고 했어요? 그 뭐 미국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네. 반기문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돼 있었던 위안부 문제 합의에 이런 것을 축하한다고 했어요. 우리 국민은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리고 있는데 본인은 국민들 뚜껑 열린 걸 축하한다. 이제 이렇게 있고 특히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는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높게 평가할 것을 기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제 오버액션, 특히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에는 뭐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된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갖다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평가를 한 것은 또 다른 국내적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관측도 이제 제기되는 반반 총장에서 뭐 정치 한다 반 안 한다 반 뭐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 반 안 한다 반 반반 총장에서 이제 친박 총장이 됐다 그런. 근데 이제 이 발언의 보도 경위가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적인 환영 논평도 냈습니다. 아주 점잖은 말로 이것보다는. 네. 근데 이 지금 노 대표님이 소개하신 이 발언은 반기문 총장이 청와대로 전화를 했고 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언론에 릴리스를 한 거예요. 네. 재밌죠?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청와대가 이 자신들도 예상은 했지만 자신들도 이것이 굉장히 전국을 돌파하는 공세적 카드로서 쓴 게 아니라 안 할 수 없는 하면은 국민들이 욕듣는 게 뻔한데 안 할 수 없어서 미국의 요구에 그 강요에 이렇게 무릎을 꿇은 면이 큰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에서 시급하게 이제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일환이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언론에 배포를 한다는 것을 반 총장한테 얘기했겠죠. 의전상 국가원수 예우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국가원수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통화를 했고 이 통화 내용을 청와대에서 언론에 배포할 때는 의전상 당연히 반 총장 쪽에 동의를 받아서 릴리스를 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거는 물론인데요. 여기에서 그 반 총장 말의 부적절성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안부와 같이 구체적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 대 국가 사과라는 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정식이라면 일본 정부나 일본 군 관계자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직접 사과하고 그렇죠.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절차로 가야 되는 그리고 것이거든요. 배상을 하고. 예. 그런데 여기서 국가 대 국가 간의 이 관계가 아닌 것이죠. 이거는 식민지 세력이 어떤 피지배국 민중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줬을 때 거기 가서 직접 사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국가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독일이 어떤 국가에 대해서 사과했다? 저 이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배상하고요. 것이죠. 예.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이 문제의 협상에서 주체가 여기서 주어가 또는 사과를 받아야 될 대상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을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칭송한 것이죠. 실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몰라도 청와대가 또 그걸 더 포장해서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 총장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이거는 할머니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박 대통령 들으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거의 모든 논평은 대통령 들으라고 내는 논평이라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하려면은 그 할머니들과 또 그리고 그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그 국민들, 또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에 대해서 일본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이제 효력이 없다고 얘기한 건가면은 국가 대 국가의 조약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적을 한 거고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국가와 국가가 그러니까 일본국이 한국에게 대한민국에게 협정을 맺고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러면 국회에서 비준동의도 비준동의 해야죠. 그렇죠. 협정인 경우에 비준동의를 하고 조약은 아니죠. 예. 근데 이건 조약도 아니잖아요. 그럼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종의 아니잖아요. 신사협정. 예. 예, 일종의 어떤 신사적으로 서로 약조를 맺은 그러니까 것이고. 이제 일본 총리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총리가 아니고 아베 총리하고 아베 신조 총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하기로 합의한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걸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거죠. 다음 정부를 기속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합의문에 지금 법적 성격이 국제법적으로 논란데 원래 합의문이나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합의문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각자 입장을 발표한 건데 이게 국내법과 같은 위상을 가질 수가 있느냐. 예. 그걸 하려면 사실 국회를 참여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 시점에서 유엔 총회에 가서 반기문 씨하고 그 모습을 연출한 거는 지금 타이밍에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고요. 반기문 씨가 맞장구를 쳐준 이유는 뭘까?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관심 있죠. 당연하죠. 예. 이분이 계속 발을 빼면서도 안 나간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렇죠. 이번에. 이 반기문 씨가 야당에서는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이 사람이. 야당이 잘 결속돼 있고 우리가 이제 대리인을 하나 영입해서 진짜 우리 후보는 아니지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야당이 잘 짜여져 있어서 결속돼 있다면 반기문 카드를 야당이 쓸 수도 있어요. 야당이 그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반기문 씨가 이런 야당에 와서 대통령 후보를 하려고 할 리가 없고요. 아니, 오라고도 안 하죠. 뭐. 오라고도 안 하죠. 왜냐하면 이미 많거든. 이쪽은. 예. 시끄러운 사람 대포들이 많거든. 예. 그래서 그럼 여권인데 여권은 비박은 이미 김무성이나 김문수나 정몽준이나 등등의 이른바 잠재적 대권 후보들이 다 비박으로 여러 명 있어요. 그 비박들은 반기문 씨가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경선을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죽어야 돼요. 반기문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을 기획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반기문을 잡을 필요성이 있고 잡을 능력이 있는 데가 친박이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이번에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반기문 씨는 대선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출마할까요? 어떻게 가봐야 보세요? 하는 거죠. 가봐야 알죠. 그것도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는 누구나 하지. 아니 그러니까 성완종 씨 사건 있을 때 그때 그 이미 동생, 또 반기문 씨 동생. 그렇죠. 반기문 씨 동생 문제 나왔을 때 이미 그때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슬쩍 우리가 나왔었거든요. 약간 금이 같다고 그랬죠. 네, 약간 금이 같죠. 같다고 얘기를 근데 했죠. 그건 저 뒤지면 또 뭐가 나올지 또 모르는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또 그 새누리당 내에서의 역관계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그러니까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이 뭐 당에 있었던 분들은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 지금 들여오는 거잖아요. 옹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어떤 그 지지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친박이 밀어준다고는 하나 사실 친박 전체가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다수파도 아니거니와 그런 측면 또 있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다. 노 대표님 생각에는 어떤 경우에 반기문 씨가 실제 출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지지율 1위인 것은 현직 대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예. 만일에 총선에 패배하고 이렇게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도 굉장히 이렇게 강등이 될 거라고요.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 신기한 게 그 사람 정치 철학을 아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도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치 철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검증의 결과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신성하고 깨끗하고 높은 또 명예로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후광의 측면도 많기 때문에 막상 그 유엔 사무총장을 임기를 끝내고 이제 정치 현실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 평가는 사뭇 달라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인 어떤 진짜 후보 레알 후보가 될 때의 평가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질 지금은 이제 아우라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죠. 있고 현실을. 그런 상태에서 거품이 꺼진 뒤에도 본인이 그런 상태에서라도 자신이 또 모든 걸 다 걸고 후보가 되려고 할 것인가도 의문이고. 자, 이제 한 10년 전으로 가면 서울시장 국무총리를 지냈던 고건 현상이 있었죠. 네. 고건 씨의 지지율과 이 반기문 씨의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냥 개인인데 쭉 늘어놓고 여야 후보들과 이제 예비 후보들과 같이 조사를 하면 많이 나오는 조사는 30%대 나오고 적게 나오면 20%대 나오고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김무성 씨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무시당하는 거는 개인 지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여당의 대표라는 데서 나오는 게 압도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반기문 씨의 지지율은 이유가 어떻든 합리적이든 아니든 그 개인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는 훨씬 더 반기문 씨가 강력해요. 음. 그 김무성 씨보다는. 김무성 대표는 이러한 개인의 정치적 자산을 개인적으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거든. 청와대 수석 취급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기문 씨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두 경우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하나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아웃돼 버려가지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새누리당이 통째로 반기문 씨를 영입해서 친박친이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해서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다 경선을 포기하고 그냥 옥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에서 지는 거야 새누리당이. 예, 뭐 그거 포함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지지율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김무성이 칼도 아닌 거지. 구세주가 필요한 상황. 그런 경우 정도 되면 모를까 당 지지율이 제1야당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또는 150% 이상 유지되는 이런 조건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생길 거라고 봐요. 그렇죠. 두 번째 경우는 새누리당이 분당되는 경우예요. 친박당과 비박당으로요. 이 경우에 친박당은 반기문 씨가 그냥 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새누리당이 분당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 계량할 수가 없지만 실제로 분당이 된다면 반기문 씨는 그냥 친박당에 박근혜 당에 그냥 후보로 얹혀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여기는 경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 출마를 한다면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확률이 낮긴 하지만 그럴 때 반기문 씨의 출마 가능성은 되게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독자적으로 창당할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새누리당이 비상한 상황에 처해서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반기문을 옥립하는 조건 5월 동조를 해야 될 상황에. 또는 친박 비박으로 당이 분당되어서 경선 없는 친박당의 후보로서 나갈 경우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기문 씨가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거 저는. 쉽지 않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추석 연휴 동안에 둥근다리 뜨듯이 반기문이 뜬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현재 공천권을 두고 당내 비박 또 김무성 대표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친박의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의 밀월 관계가 연출된 거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단기적 전술로서 좀 그렇고 측면이 반기문 씨로서는 자신의 진위, 속마음을 노출시킨 거예요. 드러낸 이번에. 거죠. 나 경우에 따라서는 나 관심 있어 이거죠. 할 수도 있어. 나 관심 가지고 있어. 예. 그게 바로 새마을운동 예찬으로 나타난 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의관을 정제하고 옆에 와서 같이 절을 한 거예요. 이 강력한 사인이 친박 유권자들에게 갔고 이렇게 해서 반기문 씨의 지지율은 좀 더 공고해지리라고 봐요. 당분간.
친박 후보로서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요. 이게 그 제가 본 추석 연휴 동안에 벌어진 반기문 현상의 이 본질 또는 실제적인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 그 한국 대통령 왔다고 해서 새마을운동 예찬하는 발언하고 이런 거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외교의 원칙에 어긋난 거야. 자기 속마음을 너무 심하게 노출시켜 버렸어요. 지금. 그 점이 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태였다. 상임이사국. 그러니까요. 그거 들어가는 것도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자기 역사적. 그럼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덕분에 물론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표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유엔 사무총장 됐는데 자기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으로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 네. 때문에 네. 한국 사람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걸 이렇게 전화 걸어서 대통령한테 찬양을 하고 이게 사실 제정신이에요, 이게? 글쎄 제정신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열받네. 네. 재밌는 발언이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논평이에요. 노 대표님 이거 보셨죠? 네. 뭐라고 했어요? 그 뭐 미국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네. 반기문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돼 있었던 위안부 문제 합의 이런 것을 내가 홍보수석실에서 시급하게 이제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일환이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언론에 배포를 한다는 것을 반 총장한테 얘기했겠죠. 의전상 국가원수예우이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국가원수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통화를 했고 이 통화 내용을 청와대에서 언론에 배포할 때는 의전상 당연히 예. 반 총장 쪽에 동의를 받아서 릴리스를 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거는 물론인데요. 여기에서 그 반 총장 말의 부적절성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안부와 같이 구체적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 대 국가 사과라는 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정식이라면 일본 정부나 이제 친박 총장이 됐다 그런. 근데 이제 이 발언의 보도 경위가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적인 환영 논평도 냈습니다. 아주 점잖은 말로 이것보다는. 네. 근데 이 지금 노 대표님이 소개하신 이 발언은 반기문 총장이 청와대로 전화를 했고 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언론에 릴리스를 한 거예요. 네. 재밌죠?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청와대가 이 자신들도 예상은 했지만 자신들도 이것이 굉장히 전국을 돌파하는 공세적 카드로서 쓴 게 아니라 안 할 수 없는, 하면은 국민들이 욕 듣는 게 뻔한데 안 할 수 없어서 미국의 요구에 그 강요에 이렇게 무릎을 꿇은 면이 큰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이렇게 전화 걸어서 대통령한테 찬양을 하고 이게 사실 제정신이에요, 이게? 이렇게 전화 걸어서 대통령한테 찬양을 하고 이게 사실 제정신이에요, 이게? 아니,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기문 씨가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 됐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서.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일본의 찬성. 네, 그때가 아시아 TO 때예요. 네. 아시아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는 차례였다고요. 근데 일본이 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을 못하게 해요? 역사 문제 때문이에요. 네. 자기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예. 반성하지 않고 계속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너무 나빠서 일본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키겠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에다가 또 유엔 축하한다고 했어요. 우리 국민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리고 있는데 본인은 국민들 뚜껑 열린 걸 축하한다. 이제 이렇게 있고 특히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는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높게 평가할 것을 기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제 오버액션, 특히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에는 뭐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된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갖다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평가를 한 것은 또 다른 국내적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관측도 이제 제기되는 반반 거죠. 총장에서 뭐 정치 한다 반 안 한다 반 뭐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 반 안 한다 반 반반 총장에서